개떡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초등학교 시절에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사실상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싸우는 소리와 한숨 소리를 매번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3학년 때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고 당뇨와 고혈압 등 합병증까지 오게 되어 버렸죠. 중학생 때부터는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모으시고 빚내서 학원비를 내주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나는 공부하기도 싫고 잘하지도 않는데 2, 30만 원씩 하는 학원비를 차라리 그 한숨 소리를 줄이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높은 곳에서 무너져도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게 밑에서부터 한층 한층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아가자가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게 되어버렸고 지금조차도 저의 자아의 배경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용돈으로 한 달에 2만 원씩 받았었는데 그 당시 물가라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학생이 무슨 알바냐며 부모님은 죽어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낄 수 있는 비용인 교통비를 좌석버스를 안 타고 시내버스를 타면서 학교까지 조금씩 걸어가고 그 차액으로 용돈을 충당해서 쓰니 그나마 조금의 숨통이 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도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남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제일 행복했던 시절로 많이들 꿈꾸는데 저에게는 그 시절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모르는 일이지만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합기도라는 무술을 배우면서 나름 체격도 있었고 그 폭력에 대항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이성을 붙잡는 거는 깽값, 돈이었습니다. 내가 걔네들의 뭐라도 부러뜨리게 되면 어떡하지? 돈. 그 돈이라는 단어가 학폭 속에서 저의 이성을 끝까지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때 트라우마가 20대 중반까지는 아마 계속했던 것 같네요.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트라우마와 몇 명의 친구들 빼고는 얻는 게 하나도 없었던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얻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을성.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립대학이다 보니 학비가 저의 발목을 잡았고 한 달에 한두 마디밖에 안 나누던 아버지에게 드디어 말을 꺼내야 되는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당연히 돈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겠지, 더 싼 대학을 알아보라 하겠지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너 대학은 보내주겠다 라고. 저는 이때 아마 철이 든 것 같아요. 수년간 미워만 했던 아버지가 날 돈 먹는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 그 내가 아닌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그 뒤로 대학 생활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숙사에서도 떨어져서 새벽 5시에 일어나 편도 3시간 반 거리를 통학을 하며 학교를 마치면 꿈만 같았던 아르바이트를 드디어 하면서 내가 돈이란 것을 벌어볼 수 있었죠. 평일에는 거의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공부에도 집중은 못하긴 했었죠. 그걸 알아주신 조교님과 교수님들도 저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2달 동안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1학기 때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그 짧은 유학 생활에 비용을 충당을 하고 아끼고 아껴서 한국에 돌아올 때는 동생에게 정품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사들고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맨날 짝퉁 신발, 저렴한 신발만 신고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학비까지는 부모님에게 부담드리기가 너무 싫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도 다 비슷한 시기에 가다 보니 전방에 주례제거반 같은 거만 안 걸리게 해달라 라고 바라며 지원을 했죠. 당연하지만 군대 가기 이틀 전까지도 알바를 하다가 입대를 하였습니다. 휴가 쓸 때 돈을 조금이나마 모아가야 했어야만 했죠. 그리고 입대 후에는 일 잘하게 생겼다며 자연스럽게 작업병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치와 못, 그라인더, 용접기 같은 공구들은 항상 제 친근한 공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이것저것 작업한 게 추후에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21살, 군대 월급이 6만원, 병장 때가 10만원을 받았었는데 그 돈으로는 20대의 저의 배를 채워주기는 턱없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휴가를 조금 길게 가는 날이 생기면 며칠이라도 알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말년 휴가 때에는 저녁 후 알바를 미리 구해놓고 전역하자마자 저는 용인의 골프장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숙소 생활을 하며 알바를 했었는데 몇 주 못하고 저는 그만두게 되죠. 그때 당시 고객 실수로 제 한쪽 팔 전체에 뜨거운 커피를 쏟게 되었었는데 찬물로 열기를 빼고 있던 저에게 매니저라는 사람은 그 뻘겋게 부어오르는 팔을 보고도 바쁘니까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 뒤로 정신병동의 보호사라는 알바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평생 못 해볼 경험을 해본 곳이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아르바이트였어요. 주주 야야로 일을 하면서 1년만 일을 하면은 병원비가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하기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과의 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가 꺾이는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한 달 정도 강제로 휴직을 취한 저는 빨리 일을 하고 싶었고 기부스를 풀자마자 떡볶이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친구 2명이 금토일마다 홍대에 가서 야광 팔찌를 팔아보자라는 제의가 들어왔었고 저는 이때 아니면 이런 경험을 못 해볼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었죠. 플라스틱 테이블에 그때 당시 옥션에서 개당 몇십 원짜리 팔찌를 홍대 클럽 앞에서 개당 500원에 팔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새벽에 공원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까먹는 정말 재밌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또 다른 직업, 휴대폰 판매직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나의 용돈, 그리고 부모님의 용돈, 그리고 동생의 휴대폰비와 용돈까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3년간 모은 돈으로 무릎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태워줄 수 있는 차를 구매할 수도 있었고 그토록 바랬던 내가 번 돈으로 복학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기숙사 비용부터 학비, 식비 등등 모든 비용을 다 낼 수가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도 전문대 졸업장이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무언가 득을 봤다고 생각된 적도 없었긴 했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싶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이때까지 특별한 일 없이는 일주일에 하루를 쉴까 말까 하면서 살았거든요. 졸업 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무언가 기술 같은 늙어서도 할 수가 있는 그러다 들어간 곳이 애플 AS 센터였어요.
뭔가 아이폰을 수리한다길래 되게 대단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애초에 소개됐던 연봉과 근무 시간, 근무 요일이랑은 전혀 딴판이었고, 딱히 기술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뿐이었죠. 그리고는 목표를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의 애플 판매 부서. 저는 이곳을 바라보고 지원을 수차례 하고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죠. 가족들과 저는 너무 좋았었습니다. 대기업에다 정년 걱정도 없고 연봉도 꾸준히 오르겠다. 대기업 복지까지 있겠다. 거기에다 애플이라는 제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에다 사람 상대하는 거는 자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연봉, 복지, 대기업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 있다가 내 인생의 8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게 되어버린 거죠. 물론 복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제품과 그 회사도 너무 좋았고 지금조차도 아주 사랑합니다. 조금은 늦은 깨달음을 얻고 또 한 번의 휴식. 결혼한 와이프와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됩니다. 대기업을 나오면서 공동창업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와이프라는 동반자와 같이 큰 결정을 하기 전 마지막 휴식이다 생각하고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도 휴식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행 시작 이틀 만에 와이프가 장염을 앓기 시작하였고 미리 챙겨온 약과 현지 약으로는 효과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만 되었을 뿐이죠. 몇 날 며칠을 숙소에서 간호만 하다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티켓을 끊게 되었고 제일 빠른 티켓이 이틀날 저녁. 그 시간까지만 버텨보기로 했죠. 하지만 티켓팅한 그날 밤 고열이 시작이 되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함을 느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지의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어가 1도 안 되는 우리에겐 제일 큰 고비였죠. 가뜩이나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라서 우린 더욱더 걱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혁신 스마트폰, 그 중에서 파파고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입원을 하게 되고 3일 동안 각종 검사와 링거를 맞고 나니 상태가 매우 빠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여행을 계속할지 말지. 그리고는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남기고 한 달 동안 휴식 끝에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공동 창업.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공동 창업은 하는 게 아니다. 공동 창업자와 왼수가 된다. 정말 슬프지만 저도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확신이 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라 바로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직장도 바로 구하게 되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의 디스크가 끊어지게 됩니다. 저의 인생을 짧게나마 써내려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저 정도 가지고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보면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매우 많이 행복합니다. 건강한 가족과 나의 아내와 웃으며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개떡은 딱히 모양이 없는 떡입니다. 그냥 손으로 아무렇게나 누르면서 만든 떡이죠. 그래서 한 가지 모양이 아닌 울퉁불퉁 제각각인 모양입니다. 내용물이 없어서 터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개떡은 옛날부터 꾸준하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먹어보면은 그 어떤 떡보다 쫄깃하고 맛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개떡처럼 딱히 한 가지 모양만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었고 이곳저곳 눌러진 모양으로 살아온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떡 같은 인생,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나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수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